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는 잘들 보셨나요? 8강 1차 시, 2차 시 수업은 제 책에 나온 서문과 또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는 제가 영화과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테마, 생애 심포지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심포지엄 생소하죠? 아마 플라톤의 심포지엄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연회라는 뜻이죠. 영어로 표현하는 파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 심포지엄을 알고 또 즐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심포지엄은 무엇일까요? 학문을 공부하고 또 인문학적 사유를 갖고 또 여러분들 전공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생은 우리가 향유해야 될 겁니다. 물론 생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애 심포지엄에 대해서 제가 썼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의 삶은 온갖 사건으로 얼룩진 향연의 장입니다. 그렇죠? 눈만 뜨면 일들이 터지는 거죠. 코로나에서 터졌고 또 최근에 N번방이라서 또 터졌고 어저께는 또 화재의 큰 사건이 나가지고 인부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나큰 사건으로 상처도 받고 그럽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랬었죠. 이렇듯이 삶은 온갖 사건을 얼룩진 향연의 장입니다.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책에서 아름다움을 중심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 나갔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예술과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예술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철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예술이나 철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학문의 상하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일단은 먹는 것을 떠나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가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깊은 아르케, 그리스 철학자들이 찾아갔던 아르케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등등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라타고라스는 인문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 그게 무슨 뜻이죠? 동물적 욕구인 먹는 것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우아하고 정신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인문학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인문학 시대가 돌풍이 돌았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인공지능 시대와 수많은 AI가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고 있죠.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 인문학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생을 향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우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좀 더 나은 인간이 아닐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아주 천차만별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역시 의미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배부른 돼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비교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추구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역시 배고픔이 충족될 때 문화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서 바로 문화를 추구하도록 합니다. 문화는 뭐죠? 그럴 문자에다가 어쩌든 변화 화자죠. 뭔가 변화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문화를 쌓는 것, 우리 가족의 문화를 쌓는 것도 내가 역시 뭔가를 배우고 글을 배워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고대 알탐이나 동굴벽화를 보면 어떨까요? 물론 의식적인 행위 안에는 의식주가 포함되어 있겠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한 이 안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술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창조적인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런 예술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술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 공부하느라고 바쁘시죠? 그렇지 한 번쯤 가끔은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시간이 나면 무슨 일을 합니까?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한 가끔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산보를 하고 그러시겠죠? 이런 명상의 시간이나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바로 예술적인 여신인 뮤즈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스어로 예술은 테크네입니다. 이것은 예술을 숙련된 기술의 산물로 산출해내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평생 동안 그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숙련된 기술로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숙련된 기술로서 우리 행동을 정말 올바르게 하고 윤리적인 인간이 됐을 때 바로 그게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중세 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도 했었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행위를 내재적 행위와 외재적 행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재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내재적 행위는 공자가 흔히 말하는 이 넘치는 행위, 사람 인자에다가 둘자가 둘이가 붙어 있는 게 인이죠. 한자로 풀으면 사람이 둘이는 평행하게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행위, 수기치인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기치인, 한자 영어를 해석해 보면 숫자는 닦을 숫자, 자기 기자, 치자는 다스릴 질자, 사람인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다스리고 수용하고 타인을 다스린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의 덕을 쌓아서 그 덕이 이웃에 미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재적 행위와 반대로 외재적 행위는 작품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외재적 행위는 인간의 내면의 완성보다는
예부 대상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행위 역시 이렇게 내재적 행위와 외재적 행위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인간은 과연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치로운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신적인 것, 좀 더 인간을 고양시키는 철학이나 예술, 인문학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예술은 뭐였죠? 테크네라고 했죠? 기술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자연의 모방으로 보았습니다. 예술의 시작은 모방에 있고 그 모방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세계가 창조된다는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모방,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미메시스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미메시스는 히라버로 모방이라는 뜻입니다. 플라톤은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데아 세상에 모방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에 두었죠? 바로 개별자 인간이 중요하고 개별적 사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별적 사물에서 이미지를 뽑아내서 상을 만들어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보편자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개별자는 송진열, 나가 개별자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면 바로 인간은 보편자라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보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보편자를 중시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인 인간들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자, 내가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자, 잠깐 화제를 돌려서 한국의 팝뮤직이 세상을 쥐락펴라고 있다고 보시고 있죠. 지금은 트로트의 시대 같아요. 송가인이가 나왔고 또 미스터 트롯, 임영웅, 이명탁, 김호중 등등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남진입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를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의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사랑이 중요하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남진 가수의 님과 함께였습니다. 이런 트로트 가수 못지않게 정말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방탄소년들 있죠. 방탄소년이 외치는 캐치프레이즈는 나를 사랑하라. 러브 마이셀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구원한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사랑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나를 사랑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푹 빠져들고 내 자신이 조금씩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하면서 서서히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본 적 있으십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캐치프레이즈는 뭐죠? 까르페 디엠, CARPEDIEM. 라틴어 뜻이죠. 영어로는 seize the day. 그 뜻을 말하면 나를 잡아라 뜻입니다. 결국 이 뜻은 현세를 즐겨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현재를 즐겨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즐기면서 과거와 미래의 가기를 세워야 할 인간적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 후손들 중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예술적 창조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성원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자, 잠시 화제를 돌려서 중국 고대 최초의 문학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공자가 편찬한 시경이라는 시입니다. 305편의 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이나 귀족들은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아니면 고통을 받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채시라는 거죠. 시를 모집하는 어떤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은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나서 바로 자기가 좀 더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 시를 탐독하고 또 그렇게 읽고 했습니다. 시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절차탁마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직역하면 칼로 다듬고 줄로 쓸며 망치로 쪼고 숫돌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조각품 나기 위해서 조각가는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하고 또 이렇게 줄질을 하고 또 숫돌로 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조각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조각품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학문이나 덕행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줄로 쓸듯이 쓸고 쪼고 갈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학문이나 덕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갈고 닦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절차탁마의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생애 심포지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플라톤은 정말 아름다움이란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움은 선의 극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인생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존재로서 아름다움이 최고의 선으로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란, 시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통해서 조각작품이나 예술작품을 보고 아니면 귀로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될 겁니다. 물론 현대 와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시각과 청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음식을 먹었다고 하지는 않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이나 운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원교향곡을 들으면서 저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인생은 상당히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우리 못한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물론 배는 고프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마음적으로 가난하고 또 실제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아름다운 꽃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나는 학문 공부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등등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문화적 향수를 누리면서 또 다양한 예술을 추구하고 생의 향연을 즐겨야 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품격을 갖춰야 될 겁니다. 품격은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저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게 될 겁니다. 호모 루덴스를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유의하는 인간, 노래하는 인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학문을 유의 삼아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학문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자 아시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그 공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논어에서 학이 지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또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즐기며 깨달은 바가 있을 때 기쁨을 누려야 될 겁니다. 그 종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한 지점이죠. 결국 인문학적 사유란 나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순수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유동이라는 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려운 단어죠. 유동은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입니다. 뭘 흐르듯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기후나 맥락이 멈춰 있지 않고 이것저것으로 움직이며 사고가 멈추지 않고 물 흐르듯 약동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문학적 사유가 얼마나 이렇게 유동적으로 자유스러워야 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동을 활용한 마을 가운데 바로 기가 넘쳐서, 천기가 넘쳐서 움직이는 자연현상이라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사고에서 유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 흐르듯 어디든지 흘러가서 생명을 낳도록 여러분들은 학문을 절차당마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의 1차시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약수라는 뜻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디든지 스며들어서 생명력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덕을 지니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질 때 최고의 선을 갖출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바로 노자의 상선약수의 도는 성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시간을 내서 작품에 표현된 예술 형식과 그것에 담아낸 예술 언어, 그리고 작가의 정신 세계가 표출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품격과 또 작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인간이 성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체와 고정의 벽을 허물고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생기 머금은 휴머니스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찾아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들 유동의 품격 속에서 인문학적 상상과 영감의 길로 인도하는 뮤즈를 만나서 인생을 즐기고 인생의 꽃을 피우고 온갖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생애 심포지엄에 빠져들도록 합시다.